으악, 살려주세요. 경사로에서 굴러떨어진 병사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연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시끄러워. 창고로 끌고 가. 사단장 눈에 띄면 안 돼. 연대장님, 피가 너무 많이. 닥쳐. 죽으면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병사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는 간부들. 피 묻은 연병장 바닥을 급하게 닦는 병사들.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피 흘리는 병사가 자기 아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녀는 별 3개가 달린 정복을 입고 연대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특별감찰단장으로서요. 그리고 그의 30년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연대장 집무실 안에서 파쇄기가 요란하게 돌아갑니다. 박대석 대령이 서류 뭉치를 거칠게 파쇄기에 밀어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넣어. 저것도 넣어. 다 넣으라고. 작전과장이 땀을 흘리며 진단서 더미를 들고 섰습니다. 연대장님, 이건 의무 기록이라 보관 기한이. 보관 기한? 내가 기한이야. 사고 기록 다 삭제해. 박대석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작전과장이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파쇄기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부대 외곽 배수로 안에서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오물이 묻어 있고 머리카락은 흙먼지로 엉켜 있었죠. 강서윤이었습니다. 강서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파쇄기 소리와 고함을 녹음기에 담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고 기록 다 삭제해. 강서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서윤의 주먹이 진흙 속에서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비밀감찰단장. 별 3개를 단 중장. 그것이 강서윤의 진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서윤은 그저 환경점검관으로 위장한 채 배수로 속에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아들 도연이 복무하는 이 부대에서 심각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 강서윤은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연병장에서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30kg 완전 군장을 맨 병사들이 행군 대열을 이루어 걸었습니다. 그 대열 맨 뒤에서 한 이병이 이를 악물고 발을 끌었습니다. 최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의 발목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인대가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최도연, 뒤처지지 마. 중대장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연이 대답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수로 안에서 강서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뛰어나갈 수 없었죠. 강서윤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도연아. 강서윤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대장 집무실에서 박대석이 창문을 열고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사고 천일. 진급심사까지 딱 열흘 남았어. 박대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연대장님, 혹시 부상병 보고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전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상병? 우리 부대에 부상병이 어딨어? 저기 최도연 이병이 발목을. 그 녀석 멀쩡히 걷고 있잖아. 눈에 뭐가 쓰였나? 박대석이 작전과장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보고하면 내 진급도 없는 거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작전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정반에서는 병사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부상병들의 외진 기록이 하나씩 삭제되고 있었죠. 투약 명단도 사라졌습니다. 이거 다 지우면 되는 거죠? 병사가 전화기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싹 다 밀어버려. 흔적도 없이.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이 배수로에서 빠져나와 부대 식당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폐기물 보관소 앞에 검은 봉투들이 쌓여 있었죠. 강서윤이 봉투를 열자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강서윤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증거는 내가 찾는다. 강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연병장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다시 발목이 꺾이며 땅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죠. 도연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중대장이 달려와 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대장실 창문을 힐끗 올려다보았죠. 박대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중대장이 도연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발목이 안 움직입니다. 입 닥치고 일어나. 연대장님이 보고 계셔. 중대장이 도연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연이 비틀거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대석이 연병장 단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대에 아픈 병사는 없다. 박대석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직 의지력이 부족한 낙오자만 있을 뿐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강서윤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강서윤이 환경점검 신분증을 보여주며 통신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선 점검차 왔습니다. 아, 예. 들어오세요. 통신병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서윤은 능숙하게 통신 회선을 살피는 척하며 역추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CCTV 서버 위치도 파악했죠. 부대 정문에는 최우수 강군 부대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대 구석 침대에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는 병사들이 숨어 있었죠. 박대석이 소대장 한 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아까 뭐라고 했지? 부상병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치료? 박대석이 허리춤에 권총집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자네 진급, 내 손에 달렸어. 알지? 소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어. 가봐. 박대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대장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부대 외곽 어둠 속에서 강서윤이 더러운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서 국방부 직속 감찰관 복장을 꺼내 입었죠. 별 3개가 달린 정복이었습니다. 강서윤이 어둠 속에서 연대장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석, 내 30년 군 생활, 이제 끝이다. 강서윤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윤의 눈빛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강서윤이 본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윤이 위생점검관 신분증을 목에 걸고 의무대 문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위생점검 나왔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군의관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서윤이 의무대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병사가 눈에 들어왔죠. 도연이었습니다. 저 병사는 왜 누워 있습니까? 강서윤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별거 아닙니다. 군의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강서윤이 도연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불 밑으로 삐져나온 도연의 발목이 시퍼렇게 부어 있었죠. 발목 좀 보겠습니다. 강서윤이 이불을 젖혔습니다.
도연의 발목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강서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촬영했습니다. 그건 좀. 군의관이 다가왔습니다. 위생 점검의 기록 촬영은 기본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강서윤이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군의관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연이 강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죠. 강서윤이 잠깐 도연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무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군의관, 연대장님이 부르신다. 전령이 소리쳤습니다. 예, 지금 갑니다. 군의관이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강서윤이 홀로 남겨진 의무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캐비닛 뒤편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보였죠. 강서윤이 캐비닛을 밀자 낡은 장부 한 권이 나타났습니다. 강서윤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상급자들에게 보낸 뇌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정 장관이라는 이름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강서윤이 장부를 사진으로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연대장실에서 박대석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사단장님이 내일 온다고? 예, 연대장님. 갑자기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작전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라고? 박대석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부상병들 다 치워. 지하창고로 옮겨. 지하창고요? 거긴 탄약고 근처라. 시끄러워. 사단장님 눈에 띄면 안 돼. 당장 옮겨. 작전과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1시간 뒤 부상병 10명이 지하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죠. 병사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거야?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다 죽어. 간부가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박대석이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내일 사단장님이 오신다. 격투 시범을 보여드릴 거야. 박대석이 병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대상자는 최도연 이병.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저는 발목이. 발목? 멀쩡해 보이는데. 박대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최도연 이병은 부상 상태가.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상? 기록이 없는데? 없는 부상을 왜 말해? 박대석이 중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중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앞에서 실수하면 죽는다고 생각해. 알겠나? 박대석이 소리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강서윤이 어둠 속에서 지하창고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물병과 비상약품이 들려 있었죠. 창고 문 앞에서 강서윤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경비병이 졸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소리 없이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병사 하나가 놀라 물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강서윤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물하고 약 가져왔어. 받아. 강서윤이 물병을 나눠주었습니다. 병사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너희가 당한 일을 말해줘. 강서윤이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연대장이 훈련 중에 다쳐도 보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단서도 다 찢어버렸어요. 의무대 가면 꾀병 부린다고 혼나요. 병사들이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강서윤이 그 모든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행정반에서 인사과장이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죠. 이거 부수면 복구 못하겠지?
인사과장이 하드디스크를 노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망치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강서윤이 들어섰습니다. 인사과장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하드디스크 내려놔. 강서윤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연대장님 명령이야. 비켜. 인사과장이 다시 망치를 들었습니다. 강서윤이 빠르게 인사과장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인사과장이 비명을 지르며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강서윤이 하드디스크를 챙겼습니다. 가방에서 복구 장치를 꺼내 연결했죠.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인사과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연대장한테 전해. 기록은 지워도 흔적은 남는다고. 강서윤이 차갑게 말하고 서버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격투 시범 대상자로 연병장 중앙에 섰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작. 간부가 외쳤습니다. 상대 병사가 도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이 피하려다 발목이 꺾였습니다. 으아! 도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마가!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간부가 도연의 입에 수건을 물렸습니다. 계속해.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멀리서 강서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서윤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강서윤이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대석이 한 하사를 헌병대에 넘기려 했습니다. 이자가 군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 반역죄로 처리해. 연대장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사가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시끄러워. 끌고 가. 헌병들이 하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강서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부대 밖 골목에서 강서윤이 헌병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강서윤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국방부 특별감찰단장. 헌병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하사는 내가 데려간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윤이 하사를 차에 태우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 저를... 내가 아는 거 다 말해. 박대석이 저지른 일들. 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방문 하루 전. 부대는 화려하게 단장되었습니다. 꽃이 심어지고 건물이 새로 칠해졌죠. 부조리의 흔적은 모두 감춰졌습니다. 박대석이 집무실에서 술잔을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장성이다. 드디어 박대석이 혼자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시각 부대 외곽 1km 지점.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대기. 내 신호가 떨어지면 진입한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윤이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강서윤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물은 완성됐다. 이제 내 차례야, 박대석.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던 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준혁 준장이었습니다. 박대석의 육사 동기이자 사단 부사단장이었죠. 연대장 어디 있나? 서준혁이 정문 초병에게 물었습니다. 연대장님은 지금 집무실에 계십니다. 안내해. 서준혁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박대석이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서준혁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대석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자가 왜 여기 와? 박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군, 대서가. 서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형,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방문 일정이 없었는데. 박대석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사고 천일이라고? 대단하더군. 서준혁이 책상 위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예, 저희 부대원들이 열심히 해줘서요. 그래서 왔어. 보안 장부 좀 보자. 서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대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보안 장부요? 그건 왜? 이상하게 깨끗해서 말이야. 확인 좀 해보려고. 서준혁이 박대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 그건 좀 곤란합니다. 박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곤란하다고? 내가 부사단장인데? 저는 지금 정 장관님의 직통 별동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준장님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박대석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서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 거부를 하는 거야? 거부가 아니라 협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서가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 서준혁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사단에 전화하겠어. 이건 명백한 항명이야. 서준혁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들리지 않았죠. 전화가 왜 안 돼? 서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역시 신호가 없었습니다. 통신이 왜 이래? 서준혁이 박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통신 장애인 것 같습니다. 수리 중이라서요. 박대석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막은 거지? 형,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닙니까? 박대석이 문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문 밖에 무장한 병사 4명이 서 있었죠. 저자들은 뭐야? 서준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 죄송하지만 당분간 여기 계셔야겠습니다. 뭐? 간첩 혐의가 있어서요. 확인될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박대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첩? 지금 미쳤어? 내가 간첩이라고? 서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데려가. 박대석이 손짓했습니다. 무장 병사들이 서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손 못 놔? 나 준장이야. 준장? 서준혁이 발버둥 쳤습니다. 준장이든 뭐든 지금은 혐의자입니다. 끌고 가. 병사들이 서준혁을 끌고 나갔습니다. 박대석, 너 끝장이야. 끝장이라고. 서준혁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 구석에서 강서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죠. 준장까지 감금하다니. 완전히 미쳤군. 강서윤이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통신 장비를 살폈죠. 회선이 물리적으로 차단됐어. 강서윤이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우회 회선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조금만 기다려. 곧 연결된다. 강서윤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연병장에서는 최종 예행 연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경사로 앞에 섰습니다. 빨리 올라가. 시간 없어.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었죠. 중간쯤 올랐을 때 도연의 발목이 꺾였습니다. 으악! 도연이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졌습니다. 경사로 아래까지 굴러내려온 도연이 바닥에 널브러졌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야! 최도연! 일어나! 간부가 달려갔습니다. 도연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의무병 불러. 잠깐. 박대석이 연병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연대장님, 이 병사가. 봤어. 단순 찰과상이야. 박대석이 도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요. 찰과상이라니까. 의무실 말고 창고로 옮겨. 예. 들었잖아. 창고로 옮기라고.
사단장님 오시기 전에 치워. 박대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찰과상으로 보고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간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사 2명이 도연을 들것에 실어 창고로 옮겼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했죠. 멀리서 강서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연아. 강서윤이 달려가려다 멈췄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죠. 안 돼. 지금은 안 돼. 참아야 해. 강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눈물을 닦고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앞에 무장병력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긴 출입 금지야. 병사가 강서윤을 가로막았습니다. 환경점검관인데 창고 점검해야 해. 강서윤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연대장님 명령이야. 아무도 못 들어가. 비켜. 못 비켜. 병사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서윤이 순간 움직였습니다. 위장복 안에서 특수 진압봉을 꺼내 병사의 손목을 쳤죠. 으악!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서윤이 몸을 돌려 다른 병사의 목을 가격했습니다. 3번째 병사가 덤벼들었지만 강서윤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불과 10초 만에 3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서윤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아. 강서윤이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누워 있었죠.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신 차려. 강서윤이 도연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괜찮아. 금방 나갈 수 있어. 강서윤이 도연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머리 상처가 깊었죠. 그때 창고 벽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벽 한쪽이 무너지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우였습니다. 단장님 무사하십니까? 이정우가 달려왔습니다. 정우야, 어떻게 여기를? 신호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더군요. 이정우가 도연을 살폈습니다. 이 병사 빨리 후송해야겠습니다. 부탁해. 내 아들이야.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이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드님이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 순간 부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대장실에서 박대석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폭동이 발생했다. 실탄 지금. 박대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퍼졌습니다. 실탄까지. 완전히 미쳤군요. 이정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도연이 데리고 나가. 나는 끝내러 갈 거야. 강서윤이 가방에서 정복을 꺼냈습니다. 별 3개가 달린 중장 정복이었죠. 강서윤이 위장복을 벗고 정복을 입었습니다. 단장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원군이 오고 있어. 강서윤이 창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연병장을 향해 걸어가는 강서윤의 뒤로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헬기 여러 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죠. 국방부 직할 특수 헬기들이었습니다. 강서윤이 연병장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석이 단상 위에 서 있었죠. 강서윤의 정복 위에서 별 3개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헌병대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이정우가 차에서 내려 영장을 들고 걸어갔죠. 정지. 더 이상 접근하면 발포한다. 정문 경비병이 총을 겨눴습니다. 헌병대 수사관 이정우 소령이다. 체포 영장 가지고 왔어. 이정우가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연대장님 명령이야. 누구도 못 들어와. 영장이 연대장 명령보다 위야. 비켜.
이정우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경비병이 총구를 이정우의 가슴에 겨눴죠. 쏠 거야? 이정우가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쏘면 내가 군사재판 받는 거야. 알지? 경비병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우가 총구를 밀어내고 정문을 통과했죠. 본부 건물 지하 취사실. 강서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정우가 들어왔죠. 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야. 정문 뚫느라 고생했어.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전 그때처럼 또 도와주러 왔네요. 이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안 구했으면 넌 죽었어.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대장님, 이정우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클라우드 서버 최종 복구 키입니다. 박대석이 삭제한 데이터 전부 살릴 수 있어요. 강서윤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잘했어. 이거면 충분해. 작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먼저 도연이를 후송해. 그 다음 소대장들을 모아야 해. 박대석 수하들이 문제입니다.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면 돼. 증거 음성을 틀어버리면 병사들이 움직일 거야. 강서윤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방송실은 본부 3층입니다. 경비가 2명 있어요. 내가 갈게. 넌 도연이 먼저 빼. 알겠습니다. 취사실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들것 위에 누워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도연아. 강서윤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그분이세요? 도연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응, 나야. 강서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세요?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치료부터 받아. 도연이 주머니에서 스마트워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뭔데? 연대장이 기록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영상이요. 제가 몰래 찍었어요. 강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이걸 찍었다고? 동료들 때문에요. 누군가는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도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강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강서윤이 도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후송해. 빨리. 이정우가 헌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들것이 장갑차로 옮겨졌죠. 강서윤이 장갑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서윤이 몸을 돌렸습니다. 30분 뒤 부대 뒤편 창고에 소대장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왜 부른 거야? 들키면 죽어. 한 소대장이 속삭였습니다. 연대장이 미쳤어. 준장님까지 감금했잖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강서윤이 들어섰죠. 별 3개가 달린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장님? 국방부 특별감찰단장 강서윤 중장이다. 강서윤이 감찰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여기 계신 겁니까? 박대석을 잡으러 왔어. 너희 도움이 필요해. 소대장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희가 뭘 하면 됩니까? 한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병사들을 설득해. 박대석 편에 서지 말라고. 근데 연대장이 실탄까지 지급했는데요. 증거가 있어. 박대석이 뭘 했는지 전부 녹음했어. 강서윤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사고 기록 다 삭제해. 박대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픈 병사 숨겨. 사단장 눈에 띄면 안 돼. 소대장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전 부대에 틀 거야. 너희는 병사들이 동요하지 않게 잡아줘. 알겠습니다.
소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 3층 방송실. 강서윤이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병 2명이 총을 들고 있었죠. 비켜. 강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대장님 명령으로 아무도. 강서윤이 계급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장이야. 연대장보다 높아. 경비병들이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는 명령을 받아서. 박대석은 곧 체포돼. 그 명령 따르면 너희도 같이 잡혀가. 경비병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비켜. 마지막 기회야. 경비병들이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강서윤이 방송실로 들어갔죠. 마이크 켜. 강서윤이 방송 담당 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예. 병사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강서윤이 녹음기를 마이크에 대었죠. 부대 전체 스피커에서 박대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고 기록 다 삭제해. 부상병들 지하 창고로 옮겨. 사단장 눈에 안 띄게. 준장이든 뭐든 가둬버려. 연병장에 있던 병사들이 멈춰 섰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연대장님 목소리잖아.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연대장실에서 박대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저 방송이 뭐야? 박대석이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방송 당장 꺼. 방송실로 가. 무장병력이 방송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방송실 문이 열렸을 때 강서윤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늦었어. 이정우가 연대장실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옆에서 금고를 열고 있었죠. 정 장관이랑 연결된 장부가 여기 있을 거야. 강서윤이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죠. 뇌물 목록이네요. 날짜, 금액, 수령자까지 다 있어요. 이정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정 장관 이름도 있어. 이거면 확실해. 강서윤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연병장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연대장 명령 안 따릅니다.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기 시작했죠. 무슨 짓이야? 총 다시 들어. 박대석의 수하가 소리쳤습니다. 싫습니다. 저희 동료들 감금하고 다치게 한 사람 명령은 안 따릅니다. 병사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 총을 내려놓았죠. 박대석을 지키던 호위 병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까지 왜 이래? 박대석이 호위병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연대장님, 저희도 더는 못하겠습니다. 호위병 한 명이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머지도 따라 무기를 내려놓았죠. 박대석이 홀로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장관님, 접니다. 박대석입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정 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감찰단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정 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장관님, 저 때문에 승진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시끄러워. 다시 전화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대석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연병장 중앙으로 강서윤과 이정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양쪽으로 길을 열어주었죠. 중장님 만세. 누군가 외쳤습니다. 만세. 병사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강서윤이 연병장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정복 위에서 별 3개가 햇살에 반짝였죠. 강서윤이 연대장실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대석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와, 박대석. 끝났어.
아침 해가 연병장을 비추었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죠. 단상 위로 강서윤이 올라섰습니다. 별 3개가 달린 정복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박대석이 단상 아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이 온 줄 알고 경례 자세를 취하려던 순간 강서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으아! 박대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래? 사단장 아니라서 실망했어? 강서윤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국방부 특별감찰단장 강서윤 중장이야. 이제야 제대로 인사하네. 강서윤이 박대석 앞에 섰습니다. 박대석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가 꼬여 넘어질 뻔했죠. 강서윤이 박대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강서윤이 박대석을 마이크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대석이 마이크 앞에 섰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연대장입니다. 박대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연대장? 내가? 강서윤이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대석의 얼굴에 내던졌죠.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서류가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상병 명단, 삭제된 기록, 뇌물 목록이었죠. 저건 박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크린 켜. 강서윤이 명령했습니다. 연병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박대석이 파쇄기에 서류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사고 기록 다 삭제해. 흔적도 없이. 박대석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픈 병사? 우리 부대에 아픈 병사는 없어. 화면 속 박대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놈들이지. 꾀병 부리는 거야.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연대장이야? 우리가 아파도 못 말한 게 저것 때문이었어? 분노가 퍼져나갔습니다. 강서윤이 박대석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훈장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강서윤이 훈장 하나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이건 부하를 지킨 자가 받는 거야. 훈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가 떨어졌죠. 이것도. 강서윤이 훈장들을 하나씩 떼어내 연병장 흙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박대석의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군법에 따라 처리해야지 이렇게. 박대석이 악을 썼습니다. 절차? 강서윤이 박대석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병사들 다치게 하고 기록 지울 때는 절차 없었잖아. 저는 그냥 부대를 위해서. 닥쳐. 강서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기록은 지워도 내가 망가뜨린 병사들의 눈은 못 지워. 내가 짓밟은 그 애들 고통은 못 지워. 강서윤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로 내 30년은 명예가 아니라 범죄로 기록될 거야. 알겠어? 박대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바지 사이로 축축한 것이 번져나왔습니다. 박대석이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병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강서윤은 초급 장교였습니다. 훈련 중 쓰러진 부하를 업고 10km를 뛰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죠? 힘들긴. 내가 살아서 다행이야. 강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일로 강서윤은 첫 훈장을 받았습니다. 부하를 지킨 군인에게 주는 훈장이었죠. 눈을 뜬 강서윤이
바닥에 널브러진 박대석의 훈장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은 훈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때 연병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비켜주세요. 길 좀 비켜주세요. 헌병 2명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도연이었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두 눈은 또렷했습니다. 도연아. 강서윤이 달려갔습니다. 왜 나온 거야? 병원에 있어야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끝나는 거. 도연이 단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대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올라갈 수 있어? 강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도연이 헌병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대석 앞에 멈춰섰죠. 박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과 마주쳤죠. 너는 최도연 이병입니다. 연대장님이 발목 다쳐도 뛰라고 했던 병사요.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아팠어요. 아파도 말 못하고 참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끝이에요. 연대장님. 병사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도연 만세. 만세. 함성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병대 요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박대석 대령,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이 박대석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일어나. 박대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헌병들이 작전과장과 인사과장에게도 수갑을 채웠죠. 끌고 가. 박대석이 단상에서 끌려 내려갔습니다. 병사들이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죠.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의 손을 잡았죠. 도연아. 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요? 응. 나야. 엄마야. 강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아팠지? 엄마가 옆에 없어서. 엄마. 도연이 강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연병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울었죠. 병사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2대가 연병장에 착륙했죠. 사단장과 군단장이 내렸습니다. 강서윤 중장님. 사단장이 강서윤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부대 지휘권 수복 완료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단장도 경례를 했습니다. 강서윤이 답례했습니다. 감금당한 서준혁 준장은요?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지금 후송 중입니다. 다행이군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대 식당에 고기와 특식이 차려졌죠. 박대석 시절에는 금지되었던 메뉴였습니다. 와, 고기대다. 이거 진짜 먹어도 돼? 병사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취사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죠. 오랜만에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연병장에 강서윤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박대석의 지휘봉이 들려 있었죠. 강서윤이 지휘봉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힘을 주자 지휘봉이 두 동강 났습니다. 강서윤이 부러진 지휘봉을 연병장 흙바닥에 박았습니다. 깊숙이 박힌 지휘봉 조각이 햇살에 빛났죠. 강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박대석이 체포된 지 사흘 뒤였습니다. 강서윤이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들이 눈을 피했죠. 무슨 일이지? 강서윤이 감찰단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헌병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서윤 중장님,
직위 해제 통보입니다. 헌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위 해제? 무슨 근거로? 반영 및 명령 불복종 혐의입니다. 정 장관님께서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강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 장관이 가택연금 명령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헌병들이 강서윤을 에워쌌습니다. 증거도 없이 중장을 가택연금시킨다고? 저희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강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알았죠. 알겠어. 가지. 강서윤이 헌병들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 장관실. 정 장관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언론사에 다 뿌렸어? 예, 장관님.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전부 배포했습니다. 잘했어. 강서윤이 아들 특혜 주려고 감찰권 남용했다고 확실히 써. 정 장관이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나를 건드려? 35년 경력을 내가 박살내주지. 저녁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죠. 국방부 특별감찰단장 강서윤 중장이 아들을 위해 감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화면에 강서윤의 사진이 떴습니다. 강 중장은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강 중장의 아들 최도연 씨의 과거 학교 폭력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고교 시절 도연이 축구 경기 중 다른 선수와 부딪히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도연이 일부러 상대를 폭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겁니다. 도연이 병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정해. 흥분하면 안 돼. 간호사가 도연을 말렸습니다. 저건 축구 경기 중 충돌이었어요. 일부러 친 게 아니에요. 도연이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몸 회복이 먼저야. 도연이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가 나 때문에. 강서윤의 집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위대가 몰려와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죠. 감찰권 남용 강서윤 처벌하라. 아들 특혜주는 부패 장군 물러나라.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서윤이 커튼을 쳤습니다. 집 안전화기는 모두 끊겨 있었고 휴대폰도 압수당한 상태였죠. 강서윤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 장관, 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강서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죠. 강서윤 중장, 횡령 혐의 추가 기소.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정 장관이 군 검찰을 동원해 강서윤의 35년 군 기록을 뒤진 것이었죠. 사소한 회계 실수까지 찾아내 횡령으로 몰았습니다. 또한 강 중장이 수집한 증거들은 영장 없는 불법 침입으로 얻은 것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박대석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억울하게 체포된 피해자입니다. 곧 보석으로 석방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강서윤이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피해자라고? 그자가? 강서윤이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는 끊겼지만 감시용으로 하나만 남겨둔 것이었죠. 강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김 장군. 육사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미안해. 나도 더는 못 도와줘. 예,
정 장관이 너무 세. 내 자리도 위험해졌어. 선배님, 앞으로 연락하지 마. 미안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서윤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다른 선후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문병도 오지 않았죠. 강서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병원복도 밤이 깊었습니다. 도연이 잠들어 있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죠. 누구세요? 도연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남자 1명이 도연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살리고 싶지? 다른 남자가 도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살리고 싶으면 거짓 자백해. 어머니가 너 특혜 주려고 감찰권 남용했다고.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그럼 어머니 감옥 가는 거야. 남자가 도연의 다친 발목을 세게 눌렀습니다. 으아. 도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잘 생각해. 시간 많지 않아. 남자들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이 침대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엄마, 미안해.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야위어 갔죠. 도연 씨, 제발 좀 드세요. 간호사가 애원했습니다. 싫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서윤의 집. 새벽 3시였습니다. 강서윤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과거 전장에서 입은 파편 부상 부위가 재발한 것이었죠.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감시 중이던 헌병이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강서윤이 응급실로 실려갔죠. 병원 중환자실. 강서윤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 위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죠. 박대석 전 대령이 오늘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화면에 박대석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죠. 저는 억울합니다. 강서윤 중장이 저를 모함한 겁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 헌신했을 뿐입니다. 강서윤이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죠. 아들을 위해 군 체계를 무너뜨린 파렴치한 여군. 뉴스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습니다. 강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죠. 엄마. 도연이 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도연아, 왜 여기? 엄마 쓰러졌다고 해서요. 도연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말랐어? 괜찮아요. 도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강서윤이 도연의 손을 쳐다보았습니다. 손가락에 작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그 반지. 아, 이거요? 병원에서 누가 줬어요?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강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빼봐. 도연이 반지를 빼서 강서윤에게 건넸습니다. 강서윤이 반지를 살폈죠. 반지 안쪽에 작은 종이가 말려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초소 CCTV 백업 위치. 정 장관 뇌물수수 현장 영상. 강서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정우. 강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우가 보낸 것이었죠. 강서윤이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에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강서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연아, 엄마가 다시 일어날 거야. 지켜봐. 강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강서윤이 병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며 도연을 바라보았죠. 도연아, 내 스마트워치 아직 있어? 스마트워치요? 헌병대에서 돌려받았는데. 거기 뭐 찍어둔 거 없어?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눈빛 보면 알아. 뭘 찍었어? 도연이 주머니에서 스마트워치를 꺼냈습니다. 연대장이 밤에 몰래 누구 만나는 거 봤어요. 수상해서 녹화했는데. 도연이 스마트워치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죠. 어두운 초소 뒤편이었습니다. 박대석이 누군가와 마주 서 있었죠. 정 장관이었습니다. 사고는 무조건 덮어. 알겠나? 정 장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예, 장관님. 근데 감찰단이 움직이면.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자네는 장성 달면 돼. 정 장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대석이 고개를 숙이며 받았죠. 감사합니다, 장관님.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서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돼. 쓸 수 있어요? 충분해. 내가 우리 다 살렸어. 강서윤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우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단장님, 메모 받으셨습니까? 응. 고마워, 정우야. 초소 CCTV 백업은 제가 확보해뒀습니다. 정 장관이 뇌물 건네는 장면이 고화질로 찍혀 있어요. 이정우가 USB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이가 찍은 영상도 있어. 정 장관 목소리까지 담겼어. 강서윤이 스마트워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하겠네요. 이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국 방송사에 동시 배포해. 정 장관이 손 쓰기 전에. 알겠습니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정우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전국 모든 방송사에서 긴급 뉴스가 나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정 국방부 장관의 뇌물수수 현장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정 장관이 박대석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죠. 사고는 무조건 덮어. 내가 다 책임질게. 정 장관의 목소리가 온 국민의 귀에 울렸습니다. 이 영상은 현역 병사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이 군내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강서윤 중장 아들의 학교 폭력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죠. 저는 당시 축구 경기 심판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최도연 학생은 경기 중 정상적으로 충돌한 것뿐입니다. 폭력이 아니었어요. 다른 청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최도연이랑 부딪힌 선수입니다. 일부러 친 거 아니에요. 저도 억울합니다. 여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윤이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강 중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혐의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강서윤이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감찰권을 남용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강서윤이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 장관이 주도한 군 납품 비리 자료입니다. 수십억 원이 빼돌려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겠습니다. 당당하게요. 강서윤이 휠체어를 돌려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병 부모들이었죠. 강서윤 중장을 지키자. 진정한 장군을 응원합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백 명이 되었고 곧 1000명이 넘었죠. 우리 아들 지켜준 장군님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정 장관 구속하라. 부패 척결하라. 함성이 검찰청을 뒤흔들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국방비서관을 불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정 장관 퇴진 여론이 80%를 넘었습니다. 강서윤 중장은 지지 여론이 급상승 중입니다. 장병 부모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중장 만나게 해줘. 예. 직접 들어봐야겠어. 그날 오후 강서윤이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강서윤 중장, 오래 기다리게 했소. 국방비서관이 강서윤을 맞았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소. 정 장관이 정말 그랬소? 강서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뇌물수수, 납품비리, 인사농단. 전부요. 비서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전부 사실이요? 네. 검증해 보셔도 됩니다. 비서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비서관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관이 돌아왔습니다. 강 중장,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소. 무슨 결정입니까? 정 장관 즉각 해임, 특검 수용, 그리고 비서관이 강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윤 중장 복직과 명예회복을 공식 발표하겠소. 강서윤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소, 장군. 그날 저녁 뉴스, 대통령이 정 국방부 장관을 정격 해임했습니다. 강서윤 중장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앵커가 원고를 읽었습니다. 또한 박대석 전 대령의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화면에 박대석이 나타났습니다. 호송차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이었죠. 분노한 시민들이 달걀을 던졌습니다. 이 나쁜 놈아. 병사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박대석의 얼굴에 달걀이 터졌습니다. 박대석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죠. 병원 병실. 도연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해냈어요. 도연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먹는 밥이었죠. 맛있어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방부 정문 앞에 장병 수백 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정복을 입고 걸어왔죠. 별 3개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경례.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서윤이 멈춰서서 장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죠. 여러분 덕분에 돌아왔습니다.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약속합니다. 권력은 부하를 지킬 때만 정당합니다. 장병들이 다시 함성을 질렀습니다. 강 중장님 만세, 만세. 강서윤이 국방부 청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함성이 계속 울렸죠. 강서윤이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대강당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의 저녁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35년 군 생활을 마치는 강서윤 중장의 명예 저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별 3개가 달린 정복이 마지막으로 빛났죠. 객석에는 강서윤의 지휘 아래서 복무했던 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줄에 도연이 앉아 있었죠. 옆에는 이정우도 있었습니다.
강서윤 중장님께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훈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지키고 부패를 척결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숙여 훈장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죠. 강서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로 저는 군복을 벗습니다. 강서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3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보람찬 일도요. 강서윤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러분입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병사들, 제 부하들이요. 도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군인의 가치는 별의 개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켰느냐입니다. 강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군복 없이도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녁식이 끝난 뒤 도연이 강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고마워, 도연아. 강서윤이 도연을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결심했어요. 뭘? 군 전문 변호사가 될 거예요. 억울한 병사들 도우려고요. 강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자랑스럽다. 이정우가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선배님이라고 해.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해? 이제 내가 감찰 핵심이잖아.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정우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강서윤이 마지막으로 답례했죠. 6개월 뒤 작은 산골 마을에 간판이 걸렸습니다. 장병 부모 상담소. 강서윤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동강난 지휘봉 조각이 담긴 액자였죠. 박대석을 무너뜨렸던 그날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경계의 의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서윤이 액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상담소 맞죠?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아들이 군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여자가 울먹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서윤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요. 그렇게 강서윤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독방. 박대석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였죠. 사고 기록 다 삭제해. 박대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박대석이 벽을 긁으며 소리쳤습니다. 장관님, 살려주세요. 장관님. 간수가 독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해. 박대석이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죠.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정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명예 제대와 함께 연금이 박탈되었죠. 35년 정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정 장관의 배후 세력이었던 정치인들도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 붕괴한 것이었죠. 봄이 왔습니다. 강서윤이 도연과 함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상담소 일은 어때요? 바쁘지.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근데 보람 있어. 강서윤이 웃었습니다. 그 부모들 얼굴 보면 내가 왜 이 일하는지 알겠더라. 도연이 강서윤의 팔짱을 꼈습니다.
나도 빨리 변호사 되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일하게.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두 사람이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모자의 모습이었죠. 엄마, 응? 그때 배수로에서 나본 거 알아요. 강서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눈빛이요. 그 정건간 눈빛이 엄마였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때 왜 안 나왔어요? 나오면 다 망쳤을 거야. 참아야 했어. 많이 힘들었죠? 응, 많이. 강서윤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내가 버텨줘서 고마워. 엄마야말로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군 본부에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강서윤 특별감찰법. 부상병을 은폐하면 즉각 파면하는 규정이었죠. 강서윤의 이름을 딴 법이었습니다. 이 법으로 더 이상 아픈 병사가 숨지 않을 겁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정우가 국방부 핵심 감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강서윤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패를 척결했죠.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니다. 권력은 부하를 지킬 때만 정당하다고요. 이정우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강서윤이 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강서윤 장군님 오셨습니다. 병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부대도 바뀌었어요. 병사들이 강서윤을 둘러쌌습니다. 다들 건강해 보이네. 밥은 잘 먹고? 네, 요즘은 고기도 자주 나와요. 아프면 바로 치료받고? 그럼요. 이제 아프다고 혼나는 일 없어요. 강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한 병사가 강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저 기억하세요? 강서윤이 병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장군님이 물이랑 약 주셨잖아요. 강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기억나. 그때 많이 힘들었지? 네. 근데 장군님 덕분에 버텼어요. 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저녁인데 건강하게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강서윤이 병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살아. 행복하게. 상담소로 돌아온 강서윤에게 소포가 와 있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편지들이 들어 있었죠. 뭐지? 강서윤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죠. 화면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서윤 장군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강서윤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장군님 덕분에 의가사 전역을 면했습니다.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나왔죠. 장군님, 저는 박민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장군님이 연대장한테서 저 구해주셨잖아요. 지금 저 결혼했어요.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강서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강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죠.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도연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만드는 거 내 아이디어였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 도연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사람들이야. 엄마 덕분에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어.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서윤이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강서윤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강서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웃으며 돌아올 수 있게 내가 끝까지 지켜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서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강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서윤 중장은 별 3개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죠. 세상에는 박대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 남을 밟고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강서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강서윤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참고 있을 겁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권력은 부하를 지킬 때만 정당하다는 것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밟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